안녕하세요. 광교곰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입니다. 6월 1일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을 계속해서 보유하셨더라도 6월 1일 날 기준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면은 재산세를 안 내도 되고요. 반면에 이제 6월 1일부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시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종부세는 다 내는 건 아니죠.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다주택자만 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그 6월 1일이 이제 세금 기준으로 이제 중요한 날이고요. 요즘 이제 뉴스 틀면은 미국이 부도난다고 아주 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6월 1일까지 지금 이제 국가 채무 한도를 협상 중인데 협상이 안 되면 이제 미국이 부도가 난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채무를 미국은 지금 쌍둥이 적자 상태죠. 국가 재정과 이제 무역 수지가 국제 수지가 다 적자 상태죠.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빚내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는 이제 빚내서 지출을 하는 거고 또 이제 국제 수지도 계속 적자였는데 이제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정부는 민주당이고요. 미국 의회는 지금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도 이럭저럭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6월 1일까지 협상이 안 되면은 기술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연방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결국은 합의가 될 거고 국가 채무 한도를 늘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갑자기 국가 지출을 국방비를 줄일 수도 없고 복지비를 줄일 수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야가 의견을 이제 조율하는 과정이고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제 12월 1일까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이제 통과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막판까지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지금 연방 정부의 이제 데트 실링 채무 한도는 현재 31조 3,815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경 1,329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미국의 이제 연간 GDP가 한 20조억 달러 정도로 이제 보는데 거기에 이제 150%가 넘는 거죠. 이만큼 빌리고 있는데 또 한도를 확대해야 된다니까 이제 야당인 공화당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민주당만의 잘못은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부시 정부나 트럼프 정부 때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났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감세를 하면은 주로 이제 법인세인데 감세를 하면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이제 좋아집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세금은 당장 줄어들고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국가 재정은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도 있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 데는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화당 책임도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협상이 결국은 이제 합의가 되겠지만은 6월 1일까지는 이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6월 1일까지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금 하락할 수도 있죠. 뭐 폭락까지는 안 갈 거고 뭐 하락할 수도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뭐 사실 꾸준히 잘 오르다가 이제 22년에 꽤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상승세인데 만약에 뭐 주가가 좀 하락한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미국 주식은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 뭐 블랙 먼데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도. 그럴 때 사지 않으면 사실은 싸게 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혹시 제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데 혹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받는다면은 이런 기회에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개별 종목을 사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뭐 애플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테슬라도 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전기차 시장은 뭐 계속 확장되죠. 그렇다고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메타버스죠. 요즘은 이제 그런 회사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구글도 뭐 얼마 전에 또 챗 GPT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락했다도 다시 오르고 뭐 계속 이런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저는 이제 지수형 ETF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미국 요즘 문제 많습니다. 미국 뭐 국가 재정도 개판이고 국제 수지도 개판이고 달러도 예전 같지 않고 뭐 개판입니다. 근데 또 뭐 총기 난사도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뭐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가장 강하고 또 이렇게 혁신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그런 상황이고 아직 달러도 예전보다 뭐 달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달러를 대처할 수 있는 뭐 다른 화폐가 없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이제 부상하게 된 것도 이제 달러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러가 결국 추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국가재정, 뭐 국제수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이 유망하고요. 달러 자산이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 종목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지수형 ETF를 추천을 하는데 DIA라는 ETF가 있습니다. 다우존스를 추종하는 거죠. 다우존스는 이제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우존스 30종목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변동하는 ETF인데 뭐 다우존스 30종목이라는 게 뭐 코카콜라 뭐 그다음에 쉐브론 뭐 화이자도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애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뭐 그렇게 차밍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는 굉장히 차밍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비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DIA 괜찮지만은 그렇게 뭐 눈부신 수익률을 갖다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O, 뭐 SPY 다 똑같은 것들인데 S&P 500을 벤치마킹하는 이제 ETF가 있습니다. 근데 S&P 500 이제 VO가 올라가려면 S&P 500이 올라가야 되고 S&P 500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이 다 올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S&P가 뭐 한 연간 한 10% 정도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잘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QQQ나 SOXX를 추천하는 게 QQQ는 나스닥 100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메타버스, 테슬라 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망주가 오면은 계속 이제 편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100이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뭐 반도체가 유망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건 좀 일시적인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뭐 AI, 로봇, 뭐 하여튼 빅데이터 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반도체가 유망하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를 추종하는 SOX가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온다면 QQQ나 SOXX를 투자하라고 이제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QQQ를 이제 3배로 레버리지한 ETF가 TQQQ입니다. 그 다음에 SOXX를 3배로 이제 레버리지한 ETF가 SOXL인데, 뭐 3배로 오르내리죠. 근데 뭐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수기 때문에 지수를 3배로 이제 그 레버리지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대개 이제 하루에 1% 이내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1% 이제 넘는 날도 있긴 있지만 대개는 뭐 0. 몇 %씩 오르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TQQQ나 이제 SOX겔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부터는 뭐 작년, 재작년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이 이제 안 좋았죠. 작년이 이제 안 좋았는데 하여튼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게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한 1% 정도씩 오르면 요건 한 3% 정도씩 오르니까 상당히 이제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게 유망한데 이게 이제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이거 3배로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TQQ나 SOXL이 유망하지만은 이게 이제 지수가 꼬꾸라진다고 생각하면 3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또 이제 시장이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3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여전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유망하고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이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나 S&P보다는 여전히 지금 나스닥이나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또 앞으로는 뭐 여전히 그 다우존스나 S&P 쪽보다는 뭐 하여튼 이 기술주 쪽이 더 유망하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추가 조정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앞으로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